노보 노디스크가 이른바 먹는 위고비로 불리는 먹는 비만 약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사에서 먹는 약으로 좀 바뀌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뭐 아직까지 뭐 완전 대중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네. 넘어가는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가 먹는 위고비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로 이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거는 비만 치료 흐름에서 분명히 좀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주사제 위주였던 이제 GLP-1 시장에서 사실 먹는 약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고, 특히 이제 주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치료를 미뤄왔던 사람들까지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비만 치료 시장이 좀 한 단계 넓어질 수 있는 신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뭐 경구용 비만약은요, 뭐 주사제에 비해서 일단 흡수율이 낮아서 투여량 이제 고용량 투여가 필요로 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효과 차이나 위장관 부작용 그리고 공복에 또 복용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제약이 같이 따라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지, 뭐 약가가 어떻게 책정이 될지, 뭐 대중화 속도를 좀 좌우하는 변수일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런 제약 요인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지만, 뭐 제형 개선이라든지 이제 복약에 대한 편의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이제 FDA 허가는 당장 매출이 확 늘어나는 이벤트라기보다는 GLP-1 계열 치료제가 이제 주사제와 경구제를 이제 모두 아우르는 구조로 좀 확장이 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어떤 출발점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이제 과점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 번 더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젠슨왕의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또 릴리의 이런 발자취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향력이 이렇게 큰가요? 뭐 실제적인 영향력은 뭐 조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영향이 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라이 릴리가 이제 국내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메가 스폰서처럼 좀 자리를 잡으면서 계약 얘기만 나와도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뭐 이른바 릴리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한마디를 하면 시장이 좀 반응하는 것과 좀 비슷한 영향력을 보인다고 해서 더 주목을 받은 건데, 네. 실제로 이제 릴리랑 기술 이전이나 이제 공동 개발 얘기가 언급됐던 이제 기업들을 보면 실적이랑은 사실 크게 상관없이 확 튀어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제 바이오 산업 자체가 뭐 임상 실패 가능성도 크고 또 자금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크다 보니까 빅파마가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기술이 검증이 됐다라고 또 시장이 이렇게 좀 과대 해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효과는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좀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또 작은 변수에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한계점도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릴리 효과라는 거는 결국에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빅파마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좀 같이 봐야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투자의 기회를 엿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제약바이오 관련한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주 후면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국내 기업들도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참가할 예정인데요. 이제 국내 기업들 좀 세계에서 활약을 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네.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해당 행사에 여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냥 얼굴만 비추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랑 이제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뭐 기술이라든지 사업 전략을 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행사이고요.
또 이제 한국 바이오 협회 같은 곳에서 좀 주도를 하면서 IR 행사도 좀 같이 열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 VC나 이제 글로벌 제약사랑 1대1 미팅을 또 하기도 하고 뭐 협력 얘기라든지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넓힌다든지 아니면 뭐 투자 유입 기회를 좀 만들고 회사에 대한 이제 브랜드 신뢰도까지도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행사가 바로 어떤 대형 계약으로 이어진다라거나 이것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벤트로 과대 해석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이나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대에서 꾸준히 좀 성과를 내오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좀 계속 증명해 나가는 것과 또 실제 네트워킹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는 좀 단순히 참가를 하는 데만 의미를 두기보다는 글로벌 무대에서 좀 핵심 플레이로서 존재감을 좀 쌓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기회가 높은 행사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컨퍼런스 투자자 입장에서 또 어떤 포인트로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로 좀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볼 때는 이제 가장 먼저 주목하실 것은 바로 빅파마들의 어떤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단순히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소개나 실제 M&A나 기술 이전을 노리는 어떤 질환 영역이 어디인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비만, 당뇨 같은 대사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스 같은 중추신경제,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쪽에서 임상 이상만 나와도 바로 협업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상 단계보다는 어떤 플랫폼 기술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임상 3상 허가 가능성이 좀 핵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AI 신약 개발, 그리고 RNA 치료제, 그리고 ADC 이중 항체처럼 한번 검증이 되면 여러 파이프라인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만 치료제는 이미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졌기 때문에 2026년쯤에는 이제 먹는 제형이나 부작용을 줄인 2세대 약물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암 쪽에서는 이제 기존 면역 항암제를 좀 보완하는 ADC가 계속해서 기술 수출 이슈를 만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최서우 자문역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탑3 3위 종목은요, 킵스 파마입니다. 제가 이제 킵스 파마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오랄로이드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요, 먹는 비만약, 그러니까 이제 경구 비만 치료제 쪽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영장류 실험에서 노보노디스크 대비해서 흡수율이 40배 정도가 높게 나왔고, 또 대형견 실험에서도 인슐린을 35%나 흡수를 하는 데 성공한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사 바늘을 싫어하는 환자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알약 한 번으로 비만이나 당뇨 치료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 대한 시장 파급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장은 2030년 이후에는 한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00조 정도 되겠죠. 해당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좀 갖추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데트릭스 같은 이제 암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 같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랄로이드 기술은 아직 임상 전 단계라서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버행 리스크도 아직 좀 남아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제가 탑3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기술이 성공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리스크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한 탑3 종목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탑3는 킵스파마였습니다. 2위도 궁금한데요. 탑2는 어딜까요? 네, 탑2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D&D 파마텍입니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쪽 섹터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셨던 시청자님들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종목인데요. 네. 이 D&D 파마텍은 이제 지금 먹는 비만약이랑 이제 지방간 치료제를 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비만약을 알약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제 오라링크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이제 메세라랑 1조 원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 영향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이 기술을 이제 화이자라든지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제 대형 제약사들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놓고 보면 오랄링크 기술 자체가 이제 글로벌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메세라 이후에 어떤 후속 딜이라든지 제이포모건 컨퍼런스를 좀 계기로 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방간 치료제 쪽도 충분히 강한 상황이고 내년 한 2분기쯤에 임상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노보노나 GSK 같은 이제 대형 제약사 쪽에서도 큰 딜이 올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지방간 시장 자체도 비만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2차 랠리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탑2는 D&D 파마텍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최서우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마스터픽. 그러니까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되나 네. 많이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 이제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들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심은 가지만 이미 좀 많이 오른 종목 주가 때문에 좀 신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마스터픽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로지 이 종목은 이제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만 공개를 하니까요.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 관련 종목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 종목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먹는 비만약이 이제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좀 진행을 했고요. 4주 만에 이제 평균 체중이 9.9에서 이제 많게는 13.8%까지 빠진다라는 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제 간 효소 수치 이제 ALT랑 이제 AST도 완전히 정상 범위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성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주사제 비만약이랑 놓고 비교를 해봐도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기대가 크고 내년에 임상 2상도 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25년도 이제 3분기까지의 어떤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제네릭 의약품이랑 이제 백신 사업으로 매출이 한 4,200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한 116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D&D 파마텍 아까 말씀드렸던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의 어떤 기술 이전으로 모멘텀이 강한 상황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사실 마스터픽 쪽은 재무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D&D 파마텍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킵스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훨씬 연구개발에 집중하기에 훨씬 더 좋은 유리한 환경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ER 같은 경우에도 한 17배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코스닥 평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높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에 임상 2상이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빅파마 딜로 이제 수천억 원 정도의 규모 계약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이제 이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구조가 또 안정적이고 기존 사업이 좀 받쳐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서호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